16일 토요일 오늘 일본 야구 6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조금 좀 억가가 있었습니다. 그죠? 역배 1 주력으로 좀 배당 좋게 어제는 들고 갔어요. 어제는 경기들이 좀 촘촘한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낮추고 배당을 올려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역배하고 1까지 다 잘 들고 왔는데 정배들이 좀 깨지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배당들을 다 좋게 들고 왔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뭐 제가 뭐 정배 경기를 잘 못 고른 탓이겠죠. 일본 야구 낮 경기 4경기, 저녁 경기 2콘으로 진행이 좀 되고요. 낮 경기들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기는 요미대 한신. 어제 경기는 요미우리가 기분 좋게 뒤집어서 이겼는데 어제 경기에서 좀 특징으로 말씀드려볼 만한 거는 그랜트 하트윅 이 친구 좀 패전 그 중요할 때 잘 안 쓰는 친구거든. 근데 이 친구 써가지고 2점 준 게 조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불펜 운영이 조금 좀 거시기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마사시토 뒤에다가 오요카 오면 필승조고 그 뒤에다가 붙인 하트윅 뒤에다가 붙인 애가 유아사 걔도 필승조거든요. 하트윅 얘는 중요한 순간에는 좀 잘 안 쓰는 친구인데 어제 이 친구 쓰다가 런 맞아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소위 좀 꾸릉내 나는 운영이긴 했어 사실. 이거는 점수차가 그래봐야 한두 점 차밖에 안 나는데 하트윅을 낼 정도로 여유가 있나 한신이? 그런 생각 정도는 조금 들었던 경기였고요. 이토는 요즘에 꼭 잘하다가 마지막에 좀 자빠지는데 그죠? 이게 어쨌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는 교체 타이밍을 잘 못 잡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일본 야구는 조금 길게 가져가기는 하는데 근데 이토가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야. 잘 던지다가 마지막에 자빠지는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게 이겼고요. 이 라이벌리 매치업에서 요미우리가 올 시즌에 한신한테 힘을 거의 못 썼었는데 어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좀 분위기 전환을 좀 할 수 있겠죠.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겠고 오늘이 이게 선발 매치업이 그 누구지 무라카미 쇼키가 이제 굉장히 빡세요. 무라카미 쇼키가 뭐 최근에도 뭐 폼도 문제가 없고 요미우리 상대 전적이 진짜 개빡이란 말이야. 6경기에서 3승 무패 0.66이에요. 뭐 이러면은 사실은 뭐 반대 보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근데 여기가 오늘 그 행사가 있어요. 이런 행사 이런 것도 무시 못 한단 말이야. 일본 야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거슬리는 요소처럼 좀 보여지긴 합니다. 여기가 그 감독님이 그 이 성함이 뭐더라? 그분이 돌아가셨거든 최근에. 최근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추모식. 그래 나가시마 시게요. 감독도 오래 하셨고 선수로도 이제 많이 뛰셨던 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추모식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제 또 좋은 분위기 이런 것들 행사 이런 것들은 좀 무시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노우에 하루토 대 무라카미 쇼키면 선발이 솔직하게 좀 많이 밀립니다. 그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좀 많이 밀리고 근데 이노우에 하루테어 쪽에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만한 게 얘가 사실 전반기 막판에 계속 안 좋았단 말이죠. 그죠? 시즌 초반에는 아주 좋았었는데 여름 구간에 조금 좀 안 좋았고 근데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좀 쉬고 나오는 턴이에요. 마지막 등판이 7월 31일이었고, 요 마지막 2경기가 5실점, 3실점으로 좋지 않았고, 런도 3개 하나 이렇게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휴식을 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올 시즌 한시는 4번 만나서 2경기는 저 털렸고, 2경기는 굉장히 잘 던졌어요.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털린 경기는 3이닝 2자책, 5이닝 5자책으로 2경기는 시계 털렸고 2경기는 잘 던졌다. 충분히 쉬고 왔다면 잘 던지는 쪽으로 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은 좀 드는 매치업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뭐 일본 야구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즌 말미에 뭐 은퇴식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런 행사를 이제 홈에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홈팀의 승률이 꽤 괜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맥락에서 언더 역배 프레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주니치 대 요코 보겠습니다. 어제는 양팀 이제 불펜 싸움이 된 거죠, 그죠? 연장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불펜 싸움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누가 먼저 터지냐 싸움이었는데 주니치가 먼저 터지면서 패배를 했다. 일단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타격감이 그냥 꾸준하게 좋습니다, 그죠? 오스틴, 에비나, 뭐 사노 이런 애들은 뭐 원래 꾸준하게 잘 치는 애들이고 이런 양반들이 꾸준하게 좋고 어제는 야마모토 유다이가 이제 결정적인 타점을 좀 올렸고 3타점 하면서 경기를 좀 캐리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양 팀 다 최근에 뭐 경기력은 괜찮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좀 특징적인 것은 어제 제가 이제 오바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오바나 주니치 승정도 봤던 경기인데 오바는 잘 떴고, 최근에 이제 반테린돔에서 열린 경기들이 4.5 기준 이상 경기들이 좀 많기는 많아요. 예, 최근 홈 10경기 보면은 한 7경기인가 오바가 떴거든요. 이런 것들도 오늘 경기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다카시로토는 최근에 폼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 5경기는 우리가 알던 다카시로토의 모습이기는 해요. 8방, 9방, 6일, 9방, 5일. 5경기 굉장히 뭐 잘 틀어맞고 있고, 피안타 비율이나 볼넷 삼진 비율 크게 뭐 흠잡을 만한 부분이 많이 없고. 근데 이 양반이 요코하마 상대 전적이 조금 안 좋은 편이거든요. 예, 근데 요코하마도 지금 타격감이 괜찮기 때문에 완전히 무실점 꽉 피칭을 기대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이제 그 정도 생각은 들고요. 상대 전적은 조금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홈에서 만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예, 홈에서 만났을 때는 대체로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좀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게다 유는 그 1라운드 지명자거든요. 올해 이제 데뷔한 신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 시즌에 이제 투수 쪽의 최대어는 카네마루죠. 예, 저기 주니치에서 이제 올해 데뷔한 자완이잖아요, 그죠? 그 친구고, 야수 쪽 최대어는 무네야마루이고, 예, 그리고 우한 쪽에서는 이 친구가 최대어다라는 평가를 나름대로 뭐 드래프트 때는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말씀을 드려볼 만한데, 일단은 2군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3점대 초반 찍고 올라왔으니까 뭐 이제 아주 기대를 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이제 오픈빨 같은 걸 좀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 정도는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카네마루는 이제 빠르게 그 친구도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2군에서 0점대 찍고 올라왔습니다. 예. 이 친구는 2군에서 3점 초반대 찍고 올라왔으니까 아무래도 카네마루보다는 조금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뭐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그 애매한 투수들이 올라오더라도 가끔씩 호투하는 패턴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2군에서 한 4점대 찍고 올라오는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뭐 이제 낯설음이 무기, 또 1회에 또 위기 한번 넘기면서 자신감 얻어가지고 뭐 잘 던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덜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아무튼 뭐 굉장한 유망주 친구고요. 커맨드가 좀 좋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선발들은 아무래도 뭐 다카시로토 쪽에 좀 기대감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신인 특유의 그런 오픈발도 좀 경계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4.5 기준점에 지금 반테린돔에서 최근 10경기를 보면 언더 경기가 몇 번 없어요, 이게. 그리고 다카시로토가 요즘 폼이 엄청 좋긴 하지만은 요코하마전에 약간 좀 아쉬웠다. 다케다유 2군 성적이 약간 아쉬웠다.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4.5에는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패 사이드는 어제는 뭐 주니치가 한번 졌으니까, 예, 오늘은 한번 주니치를 좀 볼만한 매치업이 아닌가. 예, 약간 신인의 오픈발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일 것 같고, 주니치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릭스 대 세이브. 예, 어제 경기는 언더도 좀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경기고, 언더 1 저는 세이브 승 이렇게 봤는데, 세이브가 어제 경기 초반에 찬스 한 번 못 살리고 그냥 내동 끌려갔습니다, 그죠? 예. 일단 제가 어제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에서 요즘 빠따를 좀 잘 쳤어요. 근데 이게 원정에서도 괜찮을까 그런 의구심이 살짝 있었는데, 원정에서 역시나 좀 별로네요. 홈에서 잘 친 거는 베르나돔의 버프를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도 같거든요, 그죠? 올 시즌 전반기에 굉장히 잘했던 여기 빠따 유망주 중에 탑티어 친구가 여기 하나 있거든요. 와타나베 세이야라고. 실제로 이 친구는 이제 대졸이고 빠따를 잘 쳐. 수비는 좀 못해도. 근데 전반기를 엄청 잘했는데 부상 복귀하고 후반기에서 너무 못하고 최근에는 좀 많이 잘라 먹더라고요, 이 친구가. 음. 그래서 일단은 오릭스든 세이브든 최근에 경기력이 뭐 굉장히 좋지가 않고, 오릭스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 뭐 한 점밖에 못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뭐 오릭스는 뭐 이해를 해줄 만해요, 그죠? 이마이가 지금 워낙 좋은 피칭을 했기 때문에 이건 오릭스는 무죄기는 한데, 오릭스도 최근에 뭐 빠따는 꾸준하게 치지만은 점수를 많이 못 낸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생각은 해야 되겠죠. 안데르손 SP 외노자 나오고요. 예, 올 시즌은 확실히 작년보다 좀 아쉽다는 건 팩트기는 팩트고, 예, 그래도 뭐 적당히 1인분 정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꾸준하게 한 평균 2실점 정도 언저리에서 6에서 7이닝 정도 이렇게 좀 먹어주고 있고, 세이브전 상대 전적 문제 없고, 원정 세이브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기대감을 좀 올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에스피노자는 작년 올해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괜찮은 편의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세이브 빠따를 만난다 이랬을 때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다. 뭐 템파베이 뭐 원원 말로네. 올해는 별로 못 믿을만 하지만은 세이브 빠따가 더 못 믿었다 이런 거고요. 카이토 여자 일단 복귀해가지고 폼이 꽤 괜찮았어요. 언더핸드 투수고 이제 공 끝에 움직임이라든지 무브먼트로 좀 먹고 사는 양반인데 복귀해가지고는 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좀 좋게 봐줬던 친구고, 근데 최근에는 폼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폼이 떨어지면은 런 쪽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크거든요. 언더핸드 투수니까 이제 공이 조금 느려. 근데 공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트 밑에 맞춘단 말이야. 근데 공 끝에 힘이 좀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런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근데 최근 2경기에서 런 하나씩 맞았고요. 지바롯 대전 5.2이닝 3실점, 라쿠텐전 4이닝 2실점. 최근에 런 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릭스 원정이니까 뭐 런을 좀 막아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정 성적을 조금 눌러봤는데, 역대 5경기에서 런 3방 맞았고 6.16으로 오릭스 원정에서 조금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양팀 다 선발들도 불안하고 빠따도 별로예요. 이런 매치업이 항상 계산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죠? 누가 더 똥인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빠따도 별로고 선발도 별로고 양팀 다 불펜도 별로고. 근데 그래도 이거는 6.5 기준점에는 언더 쪽을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승패 라인은 오릭스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빠따는 오릭스가 조금 낮고, 근데 오릭스도 연결이 조금 잘 안 되고, 불펜 필승조 라인 쪽에서는 세이브가 월등하고 이런 간지기는 한데, 그래도 오릭스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소뱅 대 지바롯데, 일단 어제도 뭐 소뱅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난하게. 그렇죠. 자완 상대 성적이 올해 이제 굉장히 좀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렸었는데, 어제도 이제 서머스 마지막에 좀 공략을 했고, 이제 불펜들 나오니까 이제 또 이제 뭐 그냥 팍 털리기 시작하죠, 그죠? 서머스가 5이닝 던지면은 지바롯 때는 못 이겨요, 그죠? 불펜이 적당히 구려야 되는데 많이 구려가지고 한번 찬스 잘 잡아가지고 좀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확실히 소뱅도 빠따는 조금 뜨뜻미지근해요, 최근 기준으로. 일단 오늘 선발은 아리아라 코에이고, 최근에 약간 이제 피안타율이 좀 올라가면서 약간 좀 이제 한번 흐린 눈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 빠따 좋은 니온엠 만나서 7이닝 1실점 3진도 8개나 뽑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여전히 뭐 괜찮은 폼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양반 특징을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하나는 이 양반이 야외구장에서 약하고 낮 경기에 좀 약한 경향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갑자기 막 엄청 잘 던지고 있다 낮 경기에서 뜬금없이 개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낯설했다고 막 뭐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잘 나가고 있으니 이제 좀 탈릴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잖아요. 9경기 연속 지금 뭐 엄청 잘 던지고 있거든요. 음. 템파 동만 들었어? 오, 역배. 우리 영영역 봤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낮 경기라는 게 조금 좀 거슬리기는 하고요. 근데 상대 전적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원래 지바로 떠진 상대 전적이 진짜 오타케급으로 좋았던 양반이거든요. 진짜 어쩜 이 정도로 좋을까 싶을 정도로 좋았던 양반이란 말이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외구장에서 별로인 양반인데 원래 지바로 때 원정에서도 잘 던졌어요, 이 양반이. 근데 그게 작년 말미부터 조금 삐끗삐끗했는데 작년 말미에 삐끗삐끗하면서 좀 많이 까먹었다. 이래 좀 보시면 되고. 올해 3번, 4번의 만남에서도 역시나 좀 좋지 않았던 경기들이 시즌 초반에 좀 몰려있다. 근데 보면은 본인이 그냥 폼 좋을 때 좀 잘 던지고 본인이 폼 안 좋을 때 못 던진 케이스에 좀 가깝긴 해요. 주로 지바로 때는 시즌 초반에 만났고 그때는 뭐 못 던졌고, 최근에 만났을 때는 7.2이닝 7이닝 2실점을 잘 던졌고. 그래서 일단은 뭐 낮 경기라는 게 살짝 좀 거슬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9경기 연속 지금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아리아라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한번 저털릴 타이밍을 좀 잡긴 잡아야 되는데, 낮 경기에서 한 번씩 좀 사고를 치는 양반이라 가지고. 반대는 오지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뱅이 요즘 타격감이 약간 좀 다운되고 있는 건 맞고, 그렇긴 하지만 올 시즌 대체적으로 자원상대 성적이 좀 괜찮았고, 어제도 뭐 서머스를 5이닝 1실점에 내린 거면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꼭 점수를 많이 나야 뭐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바로 때는 선발만 빨리 내려도 이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불펜이 너무 구려가지고
일단 오지마 요즘에 런도 꾸준하게 맞고 우리가 작년에는 진짜 한 번씩 엄청 잘 던지는 경기들이 팍팍 있으면서 12승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는 그런 임팩트가 너무 약하고 너무 그런 빈도가 너무 적어요. 그죠? 이 양반이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꽉꽉 던지면서 경기 이겨주던 그런 양반인데 올해는 그런 모습이 너무 없다. 소뱅전 상대전적 문제도 심각하고 최근에 폼도 좋아 보이질 않고 소뱅이 빠따가 조금 사가라드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 좀 기대를 좀 해야 되는 그 정도 양반인 것 같고요. 저는 아리아라가 오늘이 조금 좀 터질 자리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어서 저는 오바 쪽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소뱅승은 보겠습니다. 소뱅승의 오바. 다음은 히로 보겠습니다. 히로 대 야쿠 어제 이제 야쿠르트 역배를 잘 들고 왔고 역배가 잘 들어와 줬습니다. 똥줄이긴 했지만 의문의 호투들이 나왔었고 일단 무라카미는 최근에 런 페이스가 진짜 꾸준한 것 같긴 해요. 최근 5경기에서 런을 3개인가 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무라카미가 런을 하나 깠다. 어제는 근데 사실 어, 어제 모리도 조금 역겨웠거든. 그러니까 역겨운 게 뭐냐면은 피칭 내용이 개판인데 개폼 잡는 애들은 저는 좀 역겨워해요. 좀 자책을 해야지. 근데 어제 모리가 잘 맞은 타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야수 정면으로 가서 저기 실점을 많이 안 한 거지. 진짜 잘 맞은 타구가 외야 쪽으로 쭉쭉 뻗어 나가긴 하더라. 근데 약간 뭐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쿠리아렌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어제는 뭐 한 점 차로 똥줄로 이겼다. 저 선발 투수는 마사토 모리시타 대 요시무라 코시로가 나옵니다. 뭐 양팀 에이스급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들이긴 한데 올 시즌 에이스라고 부르기 조금 민망할 정도의 성적을 찍고 있습니다. 그죠? 모리시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뭐 심수창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승 13패를 하고 있으니까. ERA는 작년도, 재작년도 전부 2점대로 똑같은데 올해는 유독 좀 승운이 안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모리시타고. 근데 본인도 책임이 없다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그죠? 이 양반이 올 시즌은 꽉 던져주는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본인도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특징적인 것은 원래 투수가 잘 던지든 못 던지든 패전을 계속 먹는 게 좀 거시기 한데 8경기 연속 패전이에요. 근데 이 경기들 보면 다 못 던진 건 아니거든. 뭐 8이닝 1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7이닝 3실점. 이쯤 됐으면 이것도 장줄로 좀 봐주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7경기 연속 패전을 먹고 있다. 근데 그 경기들이 대체적으로 좀 못 던지진 않았다. 이런 거고 오늘 저녁에 2콘이잖아요. 이런 2콘일 때 이런 게 좀 터지기가 좋단 말이야. 근데 배당이 졸라 좀 역겨워. 그지? 근데 이런 배당 은근히 좀 잘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고 승운이 너무 안 따르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이것도 장줄이다. 요시무라 코시로는 일단 원정에서 좀 잘 던지는 선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 선수가 이제 문제가 런 쪽에 문제가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진구에서는 성적이 좀 좋지 않고 원정에서는 굉장히 잘 던지는 게 요시무라 코시로인데 올 시즌은 원정에서도 런을 조금 좀 맞고 있고 원정 성적이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도 원정에서 런이 하나도 없었고 2.20 찍었는데 올해는 원정에서 8경기 피홈런 5방 ERA가 3.09 원정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히로시마가 소총부대지만 올해는 그래도 용타들도 끼고 하면서 그래도 런을 좀 심심치 않게 까긴 까거든요. 그죠? 뭐 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요시무라도 오늘 리스크가 살짝 있기는 있어 보인다. 그 정도는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일단 히로시마가 오늘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될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배당이 너무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 런에서 4대3 됐고 템파는 동됐고 오늘 11시 경기들이 재밌네요. 메이저리그가.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승패 라인은 좀 건드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역배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야쿠르트의 최근 분위기나 이 정도 배당이면 이건 역배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요즘 네토가 엄청 잘 치더라. 그지? 천사는. 그래서 일단 오바의 역배 보겠습니다. MPB 마지막 경기는 라쿠텐 대 니오넴이고요.
어제는 니오넴이 실수, 그쵸? 실수 하나가 너무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쵸? 예, 그 실수가 병살이 됐어야 되는 타구가 실수가 되면서 거기서 3런이 나와버렸고, 만약에 런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솔리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구에 만약은 없지만, 예. 거기에다가 쇼지도 이제 뭐 거의 긁히는 급으로다가 뭐 공을 잘 던지더라고요, 옛날에서. 경기가 좀 꼬부룩하게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오넴이 최근에 빠따가 좀 아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예, 일단 홈에 가서 두 경기 빠따를 좀 조금 치고 오긴 했지만은 빠따가 약간 다운 사이클로 가 있는 거는 팩트긴 하다. 올 선발은 우치세이류다 카토 타카요키 이렇게 나오고요. 우치세이류는 제가 별로라고 항상 늘상 말씀을 드리는 양반이죠, 그죠? 이 양반은 호투를 당하는 쪽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양반 자체로는 조금 그래요. 일단 뭐 선발 불펜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에서도 컨디션 관리가 조금 어려울 측면이 있고, 그게 싫으면 뭐 지가 잘 던져야지, 그지? 이 친구 일단 볼빨 자체는 좀 괜찮은 친구인데 전체적으로 좀 변화고의 완성도나 변화고의 완성도가 대체적으로 좀 아쉽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가끔 뭐 잘 던지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호투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구 구사 비율도 너무 높고, 예, 그냥 직구 하나 믿고 좀 까부는 그런 느낌도가 좀 있기는 해요. 반대 선발은 카토 타카요키 이 양반도 역시 이제 홈런 쪽에 문제가 있는 양반이죠.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런을 맡고 있습니다. 예, 런이 2개, 하나. 일본 야구에서는 런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히 귀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런 비중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최근 2경기 4실점 패전, 2자책 3자책 이렇게 했고, 런이 좀 꾸준하다는 게 조금 거슬리는 대목인 것 같고요. 요즘 뭐 라쿠텐이 타격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지만 뭐 라쿠텐 원정은 런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구장이 맞긴 하거든요. 예, 카토가 이제 런이 안 나오면 그래도 잘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 라쿠텐 원정에서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피홈런이 3방밖에 없습니다. 예, 카토의 최대 단점은 런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좀 말씀드려볼 만한 거고, 선발은 이게 지금 오바를 아마 보나마나 한 90% 이상 몰릴 만한 경기거든요, 이 경기가. 예, 우치고 카토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오바가 안 뜬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카토 타카요키의 홈런 이슈가 라쿠텐 구장에서 조금 막아진다. 그리고 우치세이르는 호투를 당한다. 이런 시나리오거든. 이제 그래도 오바는 좀 안 보기는 힘들다는 마인드기는 하고요. 일단 승패 라인은 저는 니오넴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치는 정말 좀 믿기가 힘들다. 자, MPB 6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